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한국의 주변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방산에서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폴란드에서 나온 공식 발언은 심상치 않으며 관련 국가에서 크게 저항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폴란드 언론은 한국 측에 화를 내면서 한국은 우리를 믿어야 한다고도 했다는데요.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 장비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했고 그 파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그야말로 전면적인 방산 교류에 들어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과 탄약 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는 유럽과 나토마저 크게 놀란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풍산은 탄약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였는데 당시 주가가 들썩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죠. 유럽에서 지금까지의 상식은 탄약만큼은 유럽에서 역내 제조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나 탱크는 제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나 탄약은 그나마 제조 과정이 더 단순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던 유럽인들은 한국처럼 수천만 발 탄약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믿었고, 결국에는 폴란드가 한국의 기술력으로 탄약 창고를 마련해 짓겠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의 천무 K239 다연장 로켓포를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로 대표되는 다연장 로켓포가 이처럼 한국 것으로 보조가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는 유럽에서 미국의 무기 2차 보조국이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유럽 전체에서는 부랴부랴 방위비를 증강하고 방산업체를 가동하려고 합니다만, 그간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 등 환경은 악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제대로 된 방산을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게 당연한 국면이죠. 여기에 폴란드의 행동은 더욱 거침이 없었는데, 최근엔 최첨단 전투기까지 한국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맥락이 나왔는데 실제 전투기를 다루는 당사자인 폴란드 조종사들의 발언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맥락에 인도네시아는 거센 저항을 보였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한국 것이면 긍정적이라는 대략적 분위기에서 이번 조종사들의 발언은 심각한 것이죠.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대략 요약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폴란드는 한국의 KF-21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폴란드의 최대 국영 방산 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흐바 회장은 KF-21 참여가 된다면 영광이라며 작년에 한국에 밝힌 바 있으며 올해 4월 방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에 이어서 이제 공군 분야의 미래인 KF-21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측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납하고 인이 대신 참여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미 프랑스의 라파를 비롯해서 미국의 F-15 개량형을 받기로 하는 등 한국의 뒤통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간만 보는 상황에서 어쩌면 잘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가능성을 크게 봤으며 이무 FA-50 경공격기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추후 유럽에서 폴란드 KF-21이 양산되는 그러한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K2 전차를 1000대가량 주문하겠다는 폴란드는 이미 유럽 방산의 중심이 되기로 결정한 국면인데, 이는 미 국방 채널에서도 논의했듯 유럽 방산은 급격하게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과 함께 유럽 방산을 점유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따라서 한국 공군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그런 면에서 선점하자는 뜻을 보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술도 배우면서 공동 생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추후 나토에 한국 전투기가 공급된다면 이는 역대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방 전투기로 한정된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전투기가 등장하는 것은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전투기를 찾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 사업을 오랜 기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데, 기술 이전 불능은 물론이며 동남아의 허브가 될 뻔한 기회조차 그대로 폴란드에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국방장관 등 복잡한 내부 사정 등으로 서방 전투기만 고집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납품이 빠르며 가성비 방산을 생산하는 한국과 최우선 협력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이를 조율해야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은 매우 순항하고 있지만
최우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25조 원 K-방산 사업으로 한국과 가장 두터운 관계가 순식간에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인니는 한국에 잠수함을 최초로 발주했으며 T-50 훈련기 등을 주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방산 수출의 초창기 멤버로 한국은 일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매우 불쾌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5월에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사업에 남아야 한다라며 한국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폴란드와 관련한 분위기에 대해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 4호기에 탑승하면서 보라매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죠. 또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9월 말까지 한국의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행보는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KF-21 분납금 문제는 둘째치고 각종 방산 행보가 한국의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죠.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을 늘려나가는데 물론 그것은 자기 마음이긴 합니다만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KF-21 대신 라팔 전투기를 구매 계약한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카타르에 30년 된 미라주 전투기를 9천억 원가량 들여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보 국방장관은 프랑스와 연달아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리베이트 의심도 받고 있는데 실제 금주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13기를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견제용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인니가 쓴 돈입니다. 한 기에 수백억 원가량 하는 GM400 알파를 총 13기 주문했으니 수천억 원을 또다시 사용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각종 전투기와 미국의 F-15, 이번에는 최첨단 레이더까지 물쓰듯 방산 제품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여기에 일본의 F-15 엔진 100여 개까지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전투기 부품도 사들였습니다. 한국과는 도저히 KF-21을 공들인다고 볼 수 없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크게 놀랄만한 발언이 다름 아닌 폴란드에서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측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FA-50에 투입된 조종사들이 크게 만족했다는 겁니다. 폴란드 공군은 조종사들이 FA-50이 가벼우며 기동성이 훌륭하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KF-21을 배우고 싶다 라면서 보라매에 대한 직접 언급을 전달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일부 조종사들이 훈련에 들어갔는데 미국의 F-16을 탑승하기 이전에 사전 교육용으로 최고의 호환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려 하는 F-16을 조종하기 위해 한국 FA-50은 여러가지로 쓰임새가 좋은데요. 그런데 FA-50 조종관을 잡는 조종사들이 이러한 직접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금까지 조종사들은 TA-50 등을 탑승하며 교육을 받고 매우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폴란드 조종사들은 KF-21까지 탑승하고 싶어하는 바람을 드러낸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측은 이러한 폴란드 반응에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답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최근 시제기 탑승을 간신히 했다면 폴란드에게는 훨씬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블록2 공동개발을 시사하고 나선 폴란드에 상호간 좋은 평이 오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기술 이전 불만을 비롯해 KF-21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으며 카이의 인도네시아 연구원 대우를 비롯해 많은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정반대의 태도이며 오히려 실전에 빠르게 투입되고 싶다는 의사까지 비친 상황이죠. 실제 조종사들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KF-21을 만족스러워한다면 유럽 도입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요. 유럽 입장에서는 전투기야말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대륙에서 들여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데 폴란드에서 물꼬를 터준다면 FA-50에 이어서 KF-21까지 쾌거를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폴란드와 지나친 사업 확장 및 대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최근 폴란드 언론은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다르다라며 인도네시아를 저격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반드시 지불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서 지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국가로 판단되기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방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것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방산을 뚫는 것의 가치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와 전면적인 방산을 진행해서 인도네시아는 물론 유럽 당국도 인정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KF-21은 갈수록 인정받으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분위기를 깨닫고
분담금 납부 등 모든 것을 잘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